현재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의 수는 약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땅을 떠나 해외로 이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재외동포들, 한반도에서 잊혀져 버린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교민극장, 그 첫 번째 이야기, 윤수용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퍼식입니다. 윤수용입니다. 지금 퍼식이 유튜브에 몇 번 출연하다 보니까 카메라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말 주변은 뭐 여전히 향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네. 자, 오늘 퍼식이 채널에 새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교민극장이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현재 호주에 이민을 오신 교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과거와 그리고 이민을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최근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변호사님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변호사님이 쓰신 자서전 내가 경험한 한국과 호주, 이 책을 보면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CEO를 하셨다고요. 네네. 제가 듣기로 그 기업이 그 당시에 엄청 유망한 그런 기업을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 사업을 접고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셨는지 저는 그 사연이 궁금하거든요. 책을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사실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냥 뭐 벤처 사업 하다가 돌아왔다 한마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를 빼고 가장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제가 1990년 초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가서 네. 유학 중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뭐 여기에서 유학 자금으로 다 날리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 사업할 자금은 뭐 엄두도 못 냈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나보다 나이 많은 동료한테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자기가 돈을 댈 테니 동업하자. 그렇게 해서 동업을 했죠.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증서 주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 중에 한 가지 동업을 하셨네요. 뭐 씁쓸한 기억이 있죠. 동업으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회사죠? 이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 네. 대리점을 구축을 해서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면 그때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회사 이름을 UNI라고 만들었거든요. UNI. 예, 너와 나의 회사라는 뜻으로. 그거 IU 팬클럽 이름인데. 그 아마 우리가 그러면 뭐 제일 먼저 그 90년대니까 90년대 IU 팬클럽보다 더 이전 시대 원조네요. 네. UNI 너와 나의 회사라고 해서 네. 만들었는데 그 예. UNI의 유니하고 네. 기적이라는 미라클의 그 클을 따서 유니클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공동 저작권자로 좀 등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럼 뭐 같이 동업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 뭐 안수집사라고 했었으니 호주에 있는 멜번의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명은 말을 하지 못하겠고. 예. 그러면 뭐 호주에 같이 있었다는 인연 그리고 교회 인맥이라는 그런 빌미로 이제 동업을 제안한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동업을 한 다음에 그 동업은 잘 되었나요? 참 한숨이 나오지만 동업은 마누라하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유니클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네. 저자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동업이 깨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책을 위 씨가 지은 게 아니고 변호사님이 지으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서 원고를 이 동업자한테 출판사에 갖다 주라고 줬는데 네. 책이 출판하고 나서 저자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원고를 자기가 갖다 주지 않고 자기 마누라한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에 자기 마누라가 원고를 갖다 주니 네. 출판사는 원고를 갖다 준 자기 마누라가 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출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거기가 호주도 아니고 한국이라 가지고 뭐 말이 안 통했을 그럴 일도 없을 건데 그런데 그걸 갖다 줬다고 그 저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했다 뭐 이런 거네요. 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호사님이 조치를 하셨나요? 뭐 파토 내지 않는 한은 네.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미 출판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초판 인쇄는 뭐 그대로 하더라도 네. 재판 인쇄부터는 내 이름으로 인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네. 진행을 했었죠. 처음에 이제 이 유니컬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90년대 초반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니. 그렇죠. 그때는 전부 다 뭐 비주얼 베이징 뭐 이런 걸로 아니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기 전이지. C++. C++도 나오기 전이죠. 그럼 뭐 시언어. C하고 GW 베이직이라든지 초기 베이직 뭐 이런 것들 다 타이핑하고 이럴 예, 때였는데 예, 그렇죠. 클릭하면 딱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니까 도스 기반으로 돌아갔죠. 텍스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픽이 안 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부르기로는 케이스 툴이라고 불렀어요. 케이스 툴. 근데 이게 약자가 뭐냐면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툴이라고 불렀어요. 뭔가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시작했으니 관심들이 많았죠. 대리점 하겠다고 서로 하고 하니까 네. 대리점 계약하면서 총판 계약하면서 돈을 들어온 게 그때 내가 알기로는 뭐 한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그 당시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시세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네요. 큰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수표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회사 통장에 입금하라고 줬는데 직원들 급여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회사 통장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줬던 수표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동업한다고 넣었던 돈이 사실은 빌려서 투자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회사를 차릴 때 그 자금이 사실은 빚이고 빚이고. 그걸 이제 그 돈으로 갚았다. 예. 그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네요. 냄새가 좀 나네요. 금마당에 사실은 사업은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나한테 거의 뭐 저자세로 나와서 형편을 이야기하고 하니 네. 그래 그럼 뭐 열심히 해서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방 회사를 시작했다가 깨뜨리는 것도 뭐 남들 보기도 그렇고 하니 그래서 그렇죠. 뭐 당장 뭐 자금이 부족하니 그럼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매각해서 얼마 했는지 700만 원인가 받았어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자동차 매각하고 나는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내 자동차까지 처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문을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 동업자분이. 동업자가 먼저 동업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손 틀고 그럼 좋다 각자 알아서 하자 해서 이제 유니컬이라는 것은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라고 저자 이름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포너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뜻으로 그런 뜻이에요? For no. 네, 유니컬에서 내가 상당 부분 향상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포너라는 게 나오니까 신문에도 나고 여러 기사들도 뭐 있었죠. 나는 뭐 안정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의 한 달 월급이 한 7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90년대. 네. 내가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준 게. 다 빼고 갖다 준 게 500만 갖다 준 원이요? 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줬어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도 그렇게 주기 힘든데. 네, 지금도 힘들어 사실은. 네, 그 당시 500만 원이면 거의 뭐 성공한 그런 기업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짧은 기간 그랬죠. 이제 뭐 사실 고생껏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 날 경찰서 출두 명령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예전 그 동업하신 동업하는 사람. 그분이구만. 예, 주장하는 것은 유니컬이라는 것의 저자 이름이 로 되어 있고 네. 또 유니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또 자기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네. 내가 개발한 폰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침해해서 네. 이름만 바꾸어서 한 것이다. 그러니 저작권 침해다라고 해서 나한테 고소를 한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팠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조그만한 뭐 부스러기라도 합의를 보면서 좀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한국 사람들 남 잘 되던 걸 못 보는 거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됩니다.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 속담이
자꾸 맞아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네. 상황 설명을 했죠. 내가 원 제작자고 네. 유니클에서 포노라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기능이 개선돼서 유니클을 이름만 바꿔서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유니클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니클은 2차 저작물이고 또 원 저작물에서 내가 포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전체 설명을 했더니 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마음 놓고 돌아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혐의로 끝이 난 줄로 알았죠. 또 실제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네. 사건이 끝난 걸로 생각을 했었죠. 다시 또 비즈니스 매진을 하려고 하는데 동부지청에서 출두 명령서가 날아왔어요. 이제 검찰에서 날아왔어요. 그래서 검찰에 가봤더니 이름도 까먹지 않는데 이 검사라고 지금 한국에 뭐 어디 로펌에서 아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만약에 변호사로 활동해서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네. 이 검사님 나한테 연락 좀 하세요. 예. 연락 주세요. 호주의 윤수현 변호사님입니다. 네. 예. 이 검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다른 검사실에서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난 끝난 사건이다. 그랬더니 이 검사하고 그 수사관하고 방에서 잠깐 있어봐라 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듯이 수근수근 하더니 네. 한참을 수근거리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윤수영 씨 당신 무혐의 1차 끝난 건 알겠지만 네.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니 우리 조사에 응해줘야 된다. 언제든지 부르면 와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사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네.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조사할 테니. 그거 하루 종일 앉혀놨어요. 의자에. 아, 조사한다고 불러놓고 네. 조사는 안 하고 검사실에 그냥 앉혀두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네요. 그렇죠. 난 완전히 그냥 근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게 예. 그 앉아 있으니까 윤수영 씨 당신은 뭐 프로그램 개발자고 하니 또 이런 거 하나 개발하면 되지 뭐 그냥 족보르지 뭘 그래 어렵게 사느냐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요. 검사가 왜 그 상대편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 90년대는 사실 뭐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무고한 사람도 간첩으로 몰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그때는 전직 경찰이시긴 하셨지만 법 쪽에 일하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뭐 그럴 때였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나요? 처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조서받다가 창문 넘어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했거든요. 성도 같은 성이야. 아, 지인이 친인척이네요. 친인척이에요. 네. 그거 물에 빠지는 그래 좋아하니 뭐 목에 돌 매달아가 물에 빠뜨려 죽이고 했어요. 아.